여러분, 지금부터 단 7초만 귀 기울여 보세요. 노년의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돈도, 건강도, 자식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어떻게 나이 들었는가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살짝 뜨끔했다면,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와 마주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동네 복지관. 그곳에서 저는 한 어르신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싱숭생숭해 모임에 일찍 도착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회색 니트에 단정한 바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미소. 묵직한 존재감이 방 안 공기를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 선생님.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건강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녀들도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담담히 말하셨죠. 그런데도 모임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그분 옆자리를 먼저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슬며시 의자를 끌어당기고, 누군가는 선생님, 지난번 말씀 생각나서요 하며 말을 걸었죠.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분이 진짜 부러운 사람이구나.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 이건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거다. 우리는 젊을 때 비교하는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학벌, 직장, 집, 차, 재산. 그러나 60대가 넘고 70대를 지나면 기준이 조용히 바뀝니다. 겉으로는 티 나지 않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얼굴로 나이 들고 있는가를 봅니다. 표정, 말투, 기운, 작은 습관까지.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노년에는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임에서 가장 환영받고, 저분처럼 나이 들고 싶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 즉 노년의 주인공이 되는 5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박 선생님뿐 아니라 제가 수년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관찰한 공통된 특징입니다. 학벌과 재산을 모두 뛰어넘는 진짜 인간적 매력의 기준이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혜담 채널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의 노년을 더 단단하게, 더 품격 있게 만들어 드리는 곳입니다. 구독을 해 두시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이 콘텐츠를 지속해서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박 선생님처럼, 아, 저분, 멋있게 나이 드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 그 첫 번째 비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모임에서 무엇보다 먼저 눈빛을 봅니다. 말을 건네기도 전에,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첫 기운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얼굴은 멀쩡한데 기운이 꺼져 있고, 누군가는 말없이 있어도 생명력이 반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눈에 느껴지는 살아있는 생명력. 이 말은 단순히 건강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어르신들은 여기서 오해를 하십니다. 아휴, 내가 어디가 생명력이 있어. 무릎도 아프고 약도 먹는데. 하지만 저는 수백 번의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력은 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박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 그 사실을 아주 선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선생님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근데요. 사람이 늙으면서 제일 먼저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기운이에요. 기운만 있으면 몸도 덜 아프고 기운이 꺼지면 마음까지 주저앉아요. 이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그런 분들이 주변에도 많았습니다. 아프고 허리도 굽었는데 눈빛만 보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팍팍 나는 분. 반대로 겉모습은 멀쩡한데 표정은 텅 비어 있는 분. 이 차이는 단순한 체력의 차이가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70대인데 이상하게 60대처럼 보이는 분. 혹은 60대인데 70대처럼 기력이 없어 보이는 분. 그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기운의 밝기입니다. 사람들은 모임 자리에서 이 밝기를 아주 민감하게 느낍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렇습니다. 기운이 밝은 사람 옆에 앉으면 마음이 편하고 기운이 무거운 사람 옆에 앉으면 괜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생명력은 절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단 1분만 신경 써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박 선생님의 아침 루틴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요. 찬 공기라도 한 번 들이마시면 머리가 깨요. 그리고 거울 보고 오늘도 가볍게 가보자 한마디 해요. 이 두 가지면 기운이 바닥나질 않아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생명력이라는 건 습관이구나. 하루를 어떻게 여느냐가 얼굴의 기운을 바꾸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죠.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 작은 루틴 하나만 만들어도 안색이 훨씬 좋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편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잘 살아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기운이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전해진 기운이 다시 관계를 밝게 합니다. 이게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부러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단지 살아있다는 태도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그분을 중심에 세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본인의 얼굴을, 기운을, 마음을 하루에 단 10초라도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가볍게라도 말을 건네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단순한 문장이 여러분의 안색을 밝히고 걸음걸이를 힘있게 만들고 표정을 부드럽게 해주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난 가장 생명력 있는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기분을 잃지 않으려고 일부러라도 움직여요. 누군가는 작은 취미를 만들고 누군가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5분 스트레칭을 하며 이거라도 해야 살 것 같아 라고 말하셨죠. 그리고 이 작은 몸짓 하나가 그분들의 얼굴을 밝히고
말투를 따뜻하게 만들며 모임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옆에만 있어도 편안해지는 사람, 밝은 분위기를 가진 사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를 신중하게 고릅니다.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맞춰야 하는 인간관계가 많죠. 하지만 60대, 7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부담 안 주는 사람, 말 한마디가 따뜻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저는 박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 그분이 가진 생명력뿐 아니라 그 특유의 편안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선생님은 절대 먼저 나서서 훈수 두거나 자신의 말을 과하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늘 상대를 먼저 보듬듯 바라보고 짧게 웃어주고 상대가 말끝을 찾지 못해도 불편해하지 않았죠.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나무 그늘 같았습니다. 그 아래에 잠깐만 앉아 있어도 마음이 쉬어가는 그런 느낌.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를 아주 민감하게 느낍니다. 특히 모임 자리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말투, 표정, 작은 리액션만으로도 그 자리가 따뜻해질 수도 삭막해질 수도 있거든요. 한 어르신이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어서 나는 성깔도 있고 말도 세고 내가 맞다 싶으면 그냥 밀어붙였어요. 근데 나이 들어 보니 그때 그렇게 살면 참 어색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했습니다. 말을 조금 천천히 하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가벼운 농담이라도 서로 웃을 수 있는 방식으로 던지고 그렇게 1, 2년 지나니 사람들이 그 어르신 옆에 다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아, 분위기는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습관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야기 자체는 별게 없는데 그냥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반대로 좋은 얘기를 해도 목소리 표정 기운이 무거워. 같이 있으면 지치는 사람. 살아보면 결국 우리는 말이 좋은 사람보다 기분이 편해지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밝은 분위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문장, 작은 표정,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아이고,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 쓰셨겠어요. 오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어제 이야기 생각났어요. 고마웠어요. 이 네 문장만 꾸준히 써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들은 모두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눈치 보임과 부담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밝은 분위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질이 활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유머를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상대가 나와 있을 때 불편하지 않은가. 박 선생님은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누군가 말할 때 고개를 살짝 끄덕여주고 눈을 맞추고 짧게 그렇군요. 이렇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이 짧은 반응 하나가 그분의 존재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옆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정서 전염이라고 하죠. 밝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밝아지고, 무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밝은 분위기를 가진 사람을 더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저분은 어쩜 저렇게 늘 여유가 있지? 저분하고 이야기하면 괜히 마음이 편해져.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제가 한 어르신에게 실제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 들어도요. 사람들 사이에서 편한 사람이 되는 건 돈보다 큰 재산이에요. 이게 있어야 외롭지 않아요. 맞습니다.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모임에 나가면 늘 환영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배움의 생동감. 박 선생님을 관찰하면서 제가 가장 감탄했던 부분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때문에 불편해하면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근데요, 사람은 배울 때 젊어져요. 그리고는 직접 앱을 몇 번 열어 보이며 우리 같이 배워봐요. 누구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 말투와 표정에서 느껴지는 생동감. 저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배움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강력한 에너지라는 것.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키오스크 주문 때문에 난감해하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아이고, 난 저런 거는 손도 못 대겠어. 기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한숨만 쉬고 있었죠. 그때 박 선생님이 조용히 옆에 다가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어린애들도 한 번에 못해요. 우리 같은 나이에는 더 천천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기만 하면 세상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그 어르신은 선생님과 함께 몇 번 연습하더니 마지막엔 활짝 웃으며 어머, 나도 되네 하고 손뼉을 쳤습니다. 그 순간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같이 웃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배움은 사람을 젊게 만들고 그 젊음은 주변 모두에게 퍼져나간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움을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배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익혀서 뭐해? 괜히 잘못하면 창피만 당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에게서 본 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손이 느리고 기억이 잘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그 사람을 단번에 젊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음은 외모가 아니라 기운의 젊음입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배웠던 78세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요즘 영어 한 문장을 매일 외우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못 외우면 어떡해요? 라고 제가 묻자 그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외우든 못 외우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늙는 속도를 늦추거든요. 그 말이 어찌나 멋지던지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배움은 뇌의 노화를 늦추고 감정 회복력을 높이며 우울감과 무기력을 줄여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보다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해 더 확고하게 느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표정이 환해지고 말투에 힘이 생기며 몸의 움직임까지 살아납니다. 심지어 취미처럼 보이는 작은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사진 편집을 배우는 분, 간단한 음식을 새롭게 시도하는 분,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보는 분, 복지관 미술교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분. 이런 것들이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만들어 줍니다. 박 선생님도 말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요.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살아나요. 마음이 살아나면 사람을 대하는 얼굴도 달라져요. 맞습니다. 배움은 결국 얼굴을 바꾸고 그 얼굴이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가 나의 노년 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배움은 경쟁이 아니라는 것. 배움에는 1등도 꼴등도 없습니다. 누가 빨리 배우고 누가 늦게 배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살아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인정받는 사람들은 잘나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생동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수십 년 전 젊은 날의 에너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보면 조용히 부러워합니다. 와, 저 나이에 저렇게 배우는구나. 이 감정이 바로 존경의 씨앗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품격 있게 자신을 가꾸는 단정한 태도. 이 단정함은 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에 있습니다. 깨끗한 셔츠 한 장,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밝고 부드러운 표정, 천천히 말하는 여유. 이 네 가지만 갖춰져도 사람들은 아, 저분은 귀티가 난다 하고 느낍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 저는 박 선생님과 커피를 마시며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단정하신가요? 그러자 선생님은 잠시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정함이라는 건요.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마음에서 나와요. 비싼 옷 없어도 되고 젊은 얼굴 아니라도 돼요. 그냥 오늘의 나를 정성 들여 맞이하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단정함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선생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단정함.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 단정함을 아주 정확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단정한 사람의 얼굴은 단순히 꾸민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마음의 정리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처음 오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옷차림도 깔끔하고 머리도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습니다. 죄송함, 부담감, 어딘가 위축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그 모습은 단정하지만 단정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자리를 잡고 앉도록 도와드렸고 잠시 대화를 나누며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때 박 선생님이 그 어르신에게 다가와 조용히 이런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오늘 첫날이시죠? 여기서는 누구도 잘난 척 안 해요.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잘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굳어있던 어르신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단정함은 외모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와 마음 씀씀이로 완성된다는 것. 그 뒤로 저는 여러 어르신들을 관찰하며 단정한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말이 단정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감정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짧은 말에서도 품위가 묻어납니다. 둘째, 몸짓이 단정합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작은 행동 하나도 정돈되어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조심스럽고 깔끔한 태도 자체가 그 사람을 안정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셋째, 표정이 단정합니다. 웃음이 과하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고, 부드럽게 잠긴 미소를 짓습니다. 이 미소는 상대에게 당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이 단정합니다. 삶에서 상처도 있었고, 후회도 있고, 섭섭함도 있지만, 그 감정들을 끌어안고 정리해 본 사람의 얼굴은 묘하게 따뜻하고 귀합니다. 이런 단정함을 가진 어르신은 모임에서 과하게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고, 먼저 자리를 내어주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단정한 사람은 그 자체로 편안함과 품격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줍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예쁘게 보이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단정하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단정하면 사람들 눈빛이 달라져요. 그게 나를 기쁘게 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단정함이야말로 노년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꾸기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단정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고, 더 귀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정함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마지막 5번째 비밀은 어쩌면 가장 단단하고 가장 깊고 사람들이 가장 크게 존경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 탓을 멈추고 자기 삶의 핸들을 스스로 잡는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주인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몸, 줄어드는 수입, 자식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 혼자 있는 시간의 길어짐.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끔은 외롭고 억울하고 허전해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실이 힘든데도 얼굴이 밝고 사람들 사이에서 늘 중심이 되는 분들은 하나같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분들은 절대 세상 탓, 자식 탓, 배우자 탓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하더라도 금방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 나이에 누구 탓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지금부터라도 다시 내가 조종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은 단단해지고 말투는 묵직해지고 기운은 중심을 잡습니다. 이 자기 책임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은 박 선생님과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늘 의연하고 여유 있으세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자 선생님은 한참을 걷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살면서 속상한 일 많았어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적도 있었고, 돈 때문에 잠 못 잔 날도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남 탓하는 동안은 내 인생이 한 발짝도 안 움직인다는 거. 그 말은 저에게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에게서 나왔다는 게 더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책임감이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존중을 안겨줍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장면을 자주 봤습니다. 생활이 빠듯한데도 스스로 가계부를 정리하는 할머니. 자식 힘 빌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자. 하며 작은 부업을 시작하는 분. 관절이 아픈데도 매일 아침 스스로 운동하는 분. 혼자 살아도 집안을 정갈하게 정리하며 이 집의 주인은 나니까 라고 말하는 분.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어떤 부러움보다 강한 존경이 생깁니다. 삶이 힘들어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 불편한 현실을 이겨내기보다 그 안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는 사람. 이 힘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20대에게 있어도 멋지고, 50대에게 있어도 멋지고, 70대, 80대가 되면 그 매력은 더 깊어지고 더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의 중심을 잡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으며 어디에 가도 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단단함이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박 선생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도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놓치면 금방 늙어요. 근데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보는 눈빛도 달라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노년의 매력은 외모가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 태도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5가지 비밀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생명력 있는 기운, 편안한 분위기, 배움의 생동감, 단정한 태도, 그리고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주인의 마음. 이제 여러분과 함께 노년에 가장 빛나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생명력 있는 기운, 편안한 분위기, 배움의 생동감, 단정한 태도, 그리고 주인의 마음. 이 5가지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느끼는 매력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스펙이 사람을 결정합니다. 학벌, 직장, 재산, 집, 외모. 하지만 60세 이후 그리고 70세를 넘어서면 이 기준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태도로 나이 들어가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비밀은 그 태도를 완성시키는 핵심입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삶이 바뀌는 순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한번 살아보자라는 말을 매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분의 얼굴빛이 놀랍도록 밝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 말을 할 때 괜히 끼어들던 습관을 고치고 천천히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로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두려워하던 키오스크를 젊은 직원에게 하나만 알려줘요라고 말하며 연습하기 시작했고, 그 작은 용기가 그분 삶에서 자존감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실천하는 단 1%의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100%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내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운 루틴. 창문을 열고 한 번 숨 깊게 들이마시기. 거울 보며 짧게 한마디. 오늘도 살아있는 하루를 보내자. 말투의 온도 관리. 대화할 때 한 번 더 미소. 한 번 더 천천히. 한 번 더 부드럽게. 이 3가지만 해도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배움에 5분 투자. 스마트폰 기능 하나, 단어 하나, 취미 한 동작.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5분이 뇌와 마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단정함 점검 10초. 외출 전 거울 앞에서 머리와 옷깃을 가볍게 정리. 그 단정함이 하루를 바꿉니다. 주인의 마음 선언. 잠들기 전 조용히 자신에게 말하기. 오늘 하루의 주인은 나였다. 내일도 내가 주인이 된다. 이 5가지는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몸 상태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이라는 시기를 마치 인생의 끝자락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제된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놓쳤던 것들이 다시 손에 잡히고, 관계의 본질, 삶의 진짜 가치가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이미 첫 번째 선택을 하신 겁니다. 나는 더 나은 노년을 만들고 싶다. 이 마음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품격 있고, 더 외롭지 않은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여러분의 한 걸음, 단 한 번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비밀이 여러분의 노년의 작은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혜담 채널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더 존중받고, 더 안전하고, 더 품격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채널입니다.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의 영상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얻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어떻게 나이 들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가장 빛나는 계절이 되기를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